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런 원소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원소가 어떤 특정한 물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양초는 색깔이 없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케이크 같은데 우리가 꽂는 그런 양초는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노란색도 있고요. 또 초록색도 있고요. 다양한 색깔의 불꽃색을 나타내는 양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초마다 다른 불꽃색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그 불꽃색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성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방법과 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 종이에 준비된 물질 10개의 이름을 쓰고요. 그 종이 위에 12홈이 파져 있는 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탄올 수용액 10ml가 담긴 비커 10개에 각 물질을 약숟가락 4분의 1 정도, 즉 아주 소량을 넣어서 녹입니다. 그러면 총 10개의 비커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10개의 물질이 각각 녹아져 있겠죠. 그렇게 준비된 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요 12개의 홈판에 지금은 우리가 10개의 물질이 되겠죠. 여기다가 소량씩 떨어뜨립니다. 여기는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칼륨, 질산칼륨, 염화스트론튬, 질산스트론튬 이렇게 해서 10개의 물질의 수용액을 준비하고요. 핀셋을 이용하여 요 염화나트륨을 녹인 수용액 여기다가 약솜을 넣어서 충분하게 적신 다음에 증발 접시에 적신솜을 넣고요.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의 불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질산나트륨 수용액에 솜을 넣고요. 충분히 적신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증발 접시에 다시 넣고 불을 붙이면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바뀌냐?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가지 물질 각각 솜을 적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증발 접시에 넣어서 불꽃 반응을 관찰해 보면 각각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를 정리해 보면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질산나트륨은 노란색, 염화칼륨은 보라색, 질산칼륨은 보라색, 염화스트론튬은 빨간색, 질산스트론튬도 빨간색, 염화리튬도 빨간색, 질산리튬도 빨간색, 염화구리 청록색, 질산구리 청록색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을 한번 짝지어 볼래요? 자, 그렇다면 노란색은 노란색과 짝지을 수 있겠고요. 보라색은 보라색으로 짝지을 수 있겠고요. 여기는 빨간색이 4개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염화구리와 질산구리가 또 청록색.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분명 다른 물질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똑같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의 나트륨, 또 여기 질산나트륨의 나트륨. 결국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누구 때문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은 분명히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불꽃 반응 실험을 해보면 보라색으로 같은 색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이는 칼륨, 또 여기에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보라색을 띠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염화 스트론튬, 질산 스트론튬,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서로 다른 물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스트론튬 요 물질 때문에 동일한 불꽃 반응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화리튬, 질산리튬 이 두 물질도 분명히 서로 다른 물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불꽃 반응 실험을 해보면 염화리튬도 빨간색, 질산리튬도 빨간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얘도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이 성분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리튬 성분 때문에 빨간색의 불꽃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원소 중 일부는 그 원소를 포함한 물질에 불꽃을 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 반응색을 비교하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특정한 금속 원소 중에서 일부는 그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꽃 반응색을 비교해 보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그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는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 때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또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는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또 바륨은 황록색이라고 하는 불꽃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요 불꽃 반응을 보면 여기에 구리라고 하는 성분이 어쨌든 들어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리, 다음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예상하여 써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자, 여기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네요.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름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네,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네요. 그러면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아까 어떤 색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불꽃 반응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황산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의 불꽃 반응을 해보면 어떤 색을 나타내냐? 자, 여기 보니까 칼륨이라고 하는 아까 금속 원소가 있었죠.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황산구리. 자,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이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구리라고 하는 금속 원소는 무슨 색깔? 네, 바로 청록색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에서 어떤 색깔? 노란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황산 칼륨은 이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원소가 보라색 불꽃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을 띨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을 포함하기 때문에 네, 구리를 포함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구리의 불꽃 반응색인 청록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불꽃 반응 확인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불꽃 반응은 비교적 실험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물질을 에탄올 수용액에 녹여서 그것을 솜에 적신 다음에 증발 접시에다가 불을 붙이면 우리가 금방 색깔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의 양이 적어도 아주 소량이어도 그 속에 어떤 금속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꽃 반응색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염화구리와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이 세 가지 물질이 만약에 있다면 염화구리와 염화나트륨은 분명히 염화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긴 하지만 이 염화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금속 원소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염화구리와 염화나트륨은 색깔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리와 나트륨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불꽃 반응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요 금속 원소 때문에 색깔이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나트륨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트륨은 노란색 불꽃 반응을 나타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구리 원소를 불꽃 반응을 하면 청록색이 나오고요.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리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튬도 빨간색이고요. 스트론튬도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을 불꽃 반응을 했을 때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 리튬이 들어있는지 스트론튬이 들어있는지 사실 이 색깔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 스펙트럼 방법입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 불꽃 반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면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 원소를 구별하는 다른 방법. 자, 불꽃 반응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일부 원소에만 적용합니다. 모든 원소가 아니고요. 일부 그것도 금속 원소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을 불꽃 반응으로 해보면 리튬이 들어있는지 또 스트론튬이 들어있는지 쉽게 구별할 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꽃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비슷할 때는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이 스펙트럼은 뭐냐면 일종의 빛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분광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해 보면 색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색은 띠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꽃 반응 실험에서 요 증발 접시에다가 물질을 적신 요 소음에다가 불을 붙이면 여러 가지 색깔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도구가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빛을 나누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바로 요 부분으로 불꽃이 들어와서, 불꽃의 색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 보면, 요 기다란 구멍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요 불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도 빨간색 불꽃이었고 리튬도 빨간색 불꽃이었지만,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리튬은 이런 형태의 띠 모양이 나타나고요, 스트론튬은 이런 모양의 띠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에서 구별할 수 없는 금속 원소를, 이 불꽃 반응한 그 불꽃을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이와 같이 다른 형태의 띠 모양과 구별할 수 있는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트륨도 이렇게, 칼슘도 이렇게,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불꽃 반응을 일으켜서 분광기를 보면 이렇게 다른 형태의 선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무엇으로?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한 위치, 특정한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스펙트럼이, 빛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분명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이 매우 비슷하지만 선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어떤 원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어떻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 불꽃 반응 색이 비슷한 금속 원소인 경우 어떻다? 구별 가능하다. 아까 불꽃 반응에서는 구별 가능할 수 없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구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리튬과 스트론튬이 분명히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었지만, 그래서 둘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요 빨간색 불꽃 반응을 보면 이렇게 선의 굵기, 색깔, 개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 포함된 각 금속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납니다. 모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선 스펙트럼, 그것이 이 물질을 이루는 그 안에 원소가 몇 개든지 간에 각각의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관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런 기호로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물질 X에 포함된 원소. 자, 물질 X, 어떤 물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물질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으로 봤더니 이런 띠 모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소 A, 원소 B, 원소 C, 이 세 가지 원소가 이 물질 X에 다 들어있는지, 아니면 A만 들어있는지, 아니면 A와 B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A, C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B, C가 들어있는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럴 때는 요 물질에서 나타나는 띠를 보시고요. 자,
원소 A는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물질 X에는 원소 A가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원소 B하고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와 여기가 일치되고 얘와 얘가 일치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황색 띠가 없는데 여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짙은 노란색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 B는 포함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소 C 볼까요? 원소 C는 지금 이렇게 주황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주황색 띠가 있네요. 그러니 또 여기 녹색 띠가 있는데 물질 X에도 녹색 띠가 있고요. 또 보라색 띠가 있는데 여기도 보라색 띠가 있네요. 그러니까 원소 C도 물질 X에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0쪽 아래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어떻다? 서로 같죠. 왜 같냐 하면 여기 나오는 나트륨과 요 뒤에 있는 나트륨이 금속 원소로서 무슨 색? 노란색의 불꽃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같고요. 반면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불꽃 반응색은 어떻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염화는 금속 원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꽃 반응색이 아니다.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무엇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다. 자, 가로 안에는 그렇죠.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세 번째, 요리를 하다가 음식에 간을 맞추려고 뿌린 소금이 가스 불꽃에 닿았대요. 근데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힌트는 여기서 불꽃색이 어떻다?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안에는 무슨 물질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그렇죠. 노란색은 뭐냐면 노란색 불꽃 반응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있을 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금 안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 나트륨이 들어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9쪽 스스로 정리하기 각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빈칸 채워놓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원소에 대한 개념과 원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각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불꽃 반응 실험과 선 스펙트럼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불꽃 반응 색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선 스펙트럼의 특징 잘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2쪽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꼭 풀고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색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불꽃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한 과학실을 찾았습니다. 불꽃놀이나 다양한 불꽃색을 띠는 양초는 특정한 색을 내는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바로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화약이나 양초 속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일부 원소는 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 고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을 보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광기입니다.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서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원소도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죠.